안녕하세요. 운영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의는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6번째,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만약 여러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장난으로 나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진지하게 대답을 한다면은 당신이 아니면 그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지어서, 예를 들면 가족을 중요시하면은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야, 아니면 나는 누구누구의 형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순간 여러분의 대답은 정체성,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이제 세속주의자, 즉 세상에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나,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정체성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정체성이 무엇인지 일단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체성의 정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저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거고, 나는 이상진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제가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 두 가지 대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엔 침투성입니다. 이 침투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나중에 다 설명할 거지만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전련성, 여러분 전련 테이프 아십니까? 여기 있는데 이 까만색 전련 테이프,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전련은 관계를 없앤단 말입니다. 전련 테이프는 뭡니까? 전기랑 밖에 있는 것이랑 관계를 없애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련성은 다른 사람의 관계, 남의 관계,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침투성은요, 나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의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대희의 형인 이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침투성,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외부와 관련지어서 하는 게 침투성의 정체성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전련성, 완전히 다른 사람 관계없고 다른 사람이랑 관련짓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목적은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이거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전련성입니다. 이것은 되게 두 가지 대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파헤쳐 봅시다. 일단 이 침투성에 얘기하기 전에 더 큰 범위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것은 정통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로부터 쭉 내려오던 것이죠. 일단 이것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침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 있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면서 내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죠. 나는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 다닌다면은 나는 무슨 고등학교의 학생이고, 나는 누구누구의 형이며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외부의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결정짓는 것, 이게 정통적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자기 희생을 되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군인이라고 칩시다. 이제 20살 넘으면은 이제 영장이래. 하여튼 날아옵니다. 군대 가라고 종이를 받고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만약 전투가 일어났어요. 전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로마 옛날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군인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보다는 이제 이 전체적인 전투, 아니면 전투적인 부대, 아니면 더 크게 보면 국가가 이기는 것을 위해서 개개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가 죽을 거를 알지만 자기 이 전체
그 로마 군단의 승리를 위해서 네, 그 성으로 맨 먼저 돌진해서 죽습니다. 이것처럼 옛날 정통적 정체성. 나는 그러면 그때 그 군인들은 뭐였겠어요? 나는 이 부대의 승리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로마 군인이므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개인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단체를 더 중요시합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일본이 그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였어요. 결국 어떤 집안, 내가 집안에 이렇게 쭉 내가 어떤 계급이냐, 그리고 어떤 집안에 사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이탈리아에 사는 어떤 자동차 스포츠카 만드는 가문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는 옛날이었으면은 이제 계속 다른 거는 못하고 계속 자동차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외부로부터 결정되는 것. 결국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남이 중심이 돼서 나를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전통적 정체성입니다. 결국 억눌러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고 너는 외부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정돼 있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틀에 갇힌 것이죠. 예를 들면 수험생,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목적 없이 수능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그런 수험생들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진정한 목표가 있고 진정한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정확하게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부모님들이 해서 친구들이 해서 옆에 보니까 친구들이 다 수험생이에요. 정신 차려 보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했고 나는 나는 보니까 수능 공부를 하고 있네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면은 이 수험생은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 전통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목적이 없고 그냥 남이 다 하기 때문에 남이 다 해서 남에 의해서 결정된 수험생의 생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사람은 전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의 일단 단점이 뭐예요? 되게 틀에 억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 스스로 뭐라고 못하고 남이 정해준 대로 아니 남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상이 뭐냐면은 현대 서구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일단 이것은 아까 전에 전통적 정체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결국 절연성,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말이 뭔 말일까? 결국 나 중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남은 상관없어요.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경청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구 문화의 정체성,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결정한다. 이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 점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에 억눌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갇히고 내 자신이 막 물결에 휩쓸려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자기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정체성도 막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레고를 좋아하다가 막 갑자기 로봇을 좋아하다가 아니면은 공부를 좋아하다가 이렇게 막 바뀌면은 이 갈망이라는 것은 속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망들이 선을 행하고 싶은 갈망, 악을 행하고 싶은 갈망, 이럴 수도 있죠. 도둑이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찌르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 훔치는 것을 최고의 갈망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막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욕구들이 부딪히는 것이죠. 욕구들이 부딪히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것은요 되게 일관되어야 합니다. 일관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정체성을 결정하게 놔두면은
이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스스로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아무것도 없고 이 지구에 인간이 한 명도 없는 나 빼고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손을 볼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손목시계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제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제 스스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은 거울 있죠. 손거울은 아니고 그냥 거울인데 보이십니까? 예,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이네 내 얼굴,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얼굴이 보이잖아요. 거울이니까. 거울 얼굴이 이렇게 보면 보일 겁니다. 아니면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캠코더로 제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더 옛날에는 이런 거울이나 아니면 이런 캠코더가 없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뭐 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보면서 네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런 매개물들, 이런 거울, 캠코더,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경우는요, 저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정체성도 똑같아요.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하면 다른 모든 관계를 깨놓고 없애고 결정하려고 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체성의 본질이 남 속의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서구 문화, 이게 아까 전에 전통적 정체성은요, 완전히 상대방, 완전히 외부 쪽에 기울어져 있는 반면, 현대 서구 문화의 정체성은 완전히 개인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남 속의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이 본질이 내가 있으려면요, 일단 남이 있어야 돼요. 남이 있어야지 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를 이렇게 세우려면요, 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남도 없다고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해버리고 나를 세우려 하면은 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이 뭔지 제대로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서구 문화의 정체성, 즉 나 중심의 정체성은요, 최고의 모순이 뭐냐면은 스스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관계를 모두 끊고 골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 문화의 정체성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틀 속에 갇히지 않지만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치열한 실력주의예요. 옛날에는요, 이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정통적 정체성은 일단 틀에 끼워 넣기 때문에 일종의 조용한 부품으로서 작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겁니다. 예. 그냥 조용하게 지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 현대 서구의 정체성, 문화의 정체성은 계속 나를 어필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외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학력 이런 것들을,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드러내야지, 다른 사람이 알게 해야지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대 서구 문화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그 사람을 채용할 거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채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거를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치열한 실력주의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의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개인주의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거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개인 자신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없애버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봤어요. 전통적 정체성. 이것도 괜찮긴 해요. 남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지만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정의하지 못해요. 그런데 또 내가 나를 정의하려고 현대 서구의 문화의 정체성을 집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남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건데 남에 의해서 나도 결정되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도 결정해야 되지만 남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강의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전통적 정체성과 현대 서구 문화의 정체성은요, 자신을 가치있게, 아까 전에 전통적 정체성에는 가치있게 설명을 못해요. 그냥 너는 한 공동체의 부품이다. 아니면 현대 서구의 문화의 정체성은요, 아예 나 자신의 정의 자체를 못해요. 왜?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골방에 갇혀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 생각해보고 있으세요. 그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 해오던 작업인데 결국 답을 얻지 못해요. 그 철학자들도, 머리 잘 쓰는 철학자들도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결국 이 두 정체성의 개념들은요, 자신을 가치있게, 자신을 결국 정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 설명해드릴 이 기독교만이 정확하고 가치있게 자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국 기독교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됐습니다. 네,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6번째,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찬이었고요. 감사합니다.